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AI 시대,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 흥미로운 주제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AI 사용법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교육의 어떤 근본적인 틀, 판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식 전달, 암기 이런 거에 좀 익숙했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워낙 방대한 지식을 순식간에 처리하니까 교육의 무게중심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럼 인간 고유의 역량은 어떻게 키울 거냐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핵심 키워드가 한 3가지 정도 보이던데요. 능동적 탐험가,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가, 마지막으로 공동체 속의 공감자,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아는 것 이상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또 그 질문의 답을 어떻게 찾아가고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AI 덕분에 교육의 진짜 본질, 그러니까 질문하고 탐구하는 능력에 더 집중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능동적 탐험가. 이거부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냥 교과서 달달 외우는 거 말고요. 내 안에서 왜 그렇지? 이런 호기심이 생겼을 때 AI를 약간 뭐랄까 똑똑한 조수처럼 활용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 비유가 참 좋았어요. 자료에서도 교사는 더 이상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탐험을 이끄는 셰르파가 되어야 한다고요. 아, 쉐르파. 네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AI가 답은 찾아줄 수 있어도 그 시작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질문 자체는 결국 사람이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I가 어떤 결과를 내놨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AI는 왜 이걸 중요하다고 봤을까? 라던가 이 데이터들 사이에 혹시 다른 패턴은 없을까? 이렇게 한 발짝 더 들어가는 질문, 바로 이런 훈련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핵심이라는 거죠. AI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AI랑 좀 밀당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AI랑 밀당이라 표현이 재밌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창의적 문제 해결가는 뭘까요? 자료들 보니까 AI가 주어진 문제를 푸는 효율성은 진짜 뛰어나지만 아직 세상에 없는 문제, 혹은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걸 발견하고 풀어내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AI 시대의 인간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 능력? 이런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술, 과학, 인문학, 기술 이런 분야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AI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그걸 그냥 받아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걸 좀 비틀어 보기도 하고 전혀 다른 분야 지식이랑 막 연결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아, 연결과 재해석이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AI와의 창조적 협업입니다. 예를 들면 AI가 분석해준 데이터를 딱 보고 이걸로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 해결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요. AI 혼자서는 못하는 영역이죠. 듣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나 윤리 이런 부분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인 공동체 속의 공감자가 딱 그 이야기겠죠. 예전에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같이 뭔가 하고 또 이 기술을 쓰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윤리적인 고민까지 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AI를 쓰다 보면 생기는 윤리적인 딜레마들, 아니면 AI 때문에 또 벌어질 수 있는 사회 격차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교실에서부터 같이 토론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는 경험 자체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기술을 그냥 잘 쓰는 똑똑한 사람 말고요. 이걸 어떻게,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 아는 그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키우는 거죠. 네, 현명한 사람이요. 그렇죠. 현명한 사람. 이런 변화들을 그럼 실제 학교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 신종우 교수님 연구 같은 자료들에서도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3가지 정도가 딱 눈에 띄던데, 첫째는 커리큘럼 자체를 질문 중심 학습으로 바꾸고, 둘째는 교사의 역할을 멘토이자 코치로 재정의하고, 셋째는 평가 방식을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로 혁신해야 한다, 이거였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과정 중심 평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딱 정답 맞췄냐 틀렸냐 이걸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요. 아이디어를 막 탐색하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다 다시 시도하고 이런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 과정 자체를요? 네, AI랑 협업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져봤니?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니? 이런 여정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탐험가 문제 해결가로 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토양이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결국 AI 시대의 교육이라는 게 AI를 뭐 경쟁자나 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고유한 능력을 더 키워주는 강력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이런 결론이 이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 노트북이나 제미나이 같은 도구들을 쓰면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찾고 새로운 생각을 얻는 것처럼요. AI랑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법, 이걸 익히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결국 미래의 교실은 통찰력을 가진 선생님과 호기심 많은 탐험가 같은 학생들이 AI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함께 쓰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협력하고 또 같이 성장하는 그런 역동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미래 교육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학습 환경이나 혹은 자녀 교육에서 아주 작게라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변화는 또 무엇일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